어느 작은 마을에 평범한 고등학생인 지훈이 살고 있었다. 지훈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오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지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가보자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훈은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말에 결국 마음을 굳혔다. 결국 5명의 친구들이 함께 폐가로 가기로 결정했다. 출발하기 전 장비와 간단한 간식을 챙긴 그들은 늦은 오후에 모여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깜깜해진 하늘 아래 폐가는 더욱 으스스한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삐걱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친구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서니 낡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 거미줄로 뒤덮인 천장, 그리고 군데군데 습기가 올라온 바닥이 그들을 맞이했다. 여기 진짜 귀신 나온다는 거 맞아? 친구 중 하나가 긴장한 듯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 농담에 누구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폐가 내부를 살짝 둘러본 후 친구들은 저마다 폐가의 각방을 탐색하기로 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방문 하나를 열었다. 그 방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깨진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장롱문을 열어본 지훈은 먼지 쌓인 옛날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안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훈이 다시 사진을 훑어보는 순간 갑자기 바람도 없는데 방문이 쾅 하고 닫혔다. 놀란 지훈은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꼭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싹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이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방에 친구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장난치지마, 지훈은 외쳤지만 대답 대신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다급해진 지훈은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복도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칠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순간 등 뒤로 추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 기운이 그의 어깨를 쓸어내리는 느낌에 그는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거울 속에는 지훈 하나뿐 아니라 새하얀 얼굴의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거울을 깨뜨렸다.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졌고 그 소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제서야 문이 열렸고 밖에서는 걱정스런 얼굴의 친구들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은 물었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폐가를 떠나는 길에 그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문가에 서서 웃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착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지훈은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비록 친구들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폐가에 방문했던 그 날밤의 경험은 평생 지훈의 기억 속에 남아 그를 소름 돋게 했다. 어느새 그 마을에서는 폐가를 찾는 이가 더욱 줄어들었고 소문은 보다 기이해졌다. 지훈은 그저 다행이라 여길 뿐이었다. 그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음을.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귀신의 숲이라 불리는 음산한 숲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항상 흐릿하고 음침한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기이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종종 살아있는 사람을 홀리는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마을에는 유독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숲의 전설이 단지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주저했지만 민수의 굳은 결심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모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친구 3명은 늦은 오후, 아직은 밝을 때 숲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안개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죠. 숲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숲의 중간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는 금세 땅을 질척하게 만들었고 친구들은 비교적 가까운 폐가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사람이 살지 않은 빈 집이었지만 빗속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폐가에 들어서며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가득했으며 바닥에는 누군가 서둘러 빠져나가려다 놓고 간 듯한 집기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낙서 중 하나가 자신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듯한 착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농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그와 더불어 폐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혹은 발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가장 용감하던 민수조차도 기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창문 밖을 주시했지만 폭우 속에서는 아무것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친구 중 한 명이 두려움에 휩싸여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초조해진 민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방을 빠져나와 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문이 자신도 모르게 닫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광경에 그들의 심박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다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무언가에 걸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알 수 없는 인력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친구들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모두의 손목에 동일한 상처가 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아무도 숲에 가기로 결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서로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둘러보았던 폐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숲 근처에서 다시 같은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고 그날은 또 다른 조난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신의 숲에서 처음 본다는 새로운 폐가가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만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숲과 그 폐가는 역사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전설 속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의 숲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 근처로 다가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마을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공기가 맑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였다. 그것은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버려진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곳에 어둠의 여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둠의 여인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한복 차림으로 집 주변을 서성거린다고 했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에 그녀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소문이었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아팠다고 했다. 나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고향에 내려간 김에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해보기로 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설득한 끝에 함께 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출발했다. 비가 오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촉촉한 산길을 따라 폐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집은 예상했던 대로 아주 낡고 황폐해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쓰레기와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비췄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신문지들이 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외쳤다. 저기 창문 쪽을 봐. 우리가 한꺼번에 그 방향을 바라봤을 때 창문 밖으로 긴 머리의 여인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창백했다. 놀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친구 몇 명이 함께 뛰던 길에서 사라졌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간신히 마을에 도착한 나는 바로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실종된 친구들을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고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마을에서 더 이상 그 폐가로 가려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둠의 여인이 친구들을 데려갔다고 수군거리며 두려워했다. 나 역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은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시간이 흘러나는 졸업 후 도시로 이사했지만 가끔 밤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곤 한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마을에 비가 내리면 어둠의 여인이 나타난다는 소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